요즘처럼 물가가 꿈틀대는 시기엔 통장 숫자가 늘어나도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 월급이 들어와도 예금이자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한숨을 쉰다. 이래서 주식이라도 해야 하나, 하지만 막상 투자에 손을 대려 하면 종목은 너무 많고 뉴스는 너무 시끄럽다. 누군가는 AI 시대의 엔비디아라 하고 또 다른 이는 이제는 테슬라 끝났다 고 말한다. 그럴수록 초보 투자자는 망설인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냥 S&P 500 사세요.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단순함 안에 오랜 통계와 심리학 그리고 수많은 투자 실패의 교훈이 녹아 있다. S&P 500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집합이다. 쉽게 말해 미국 경제 전체를 한 바구니로 담은 지수다. 잘 나가는 기업이 커지고 부진한 기업은 밀려나며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즉,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구조 자체가 내장돼 있다. 워런 버핏은 이 인덱스에 평생의 신뢰를 걸었다. 그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개별 주식을 고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S&P 500 내에 장기 투자하라고 했다. 버핏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단순하다. 이기는 사람보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 종목으로 시장을 이기려는 건 전쟁의 영역이다. 그러나 인덱스 투자는 그 전제들이 만든 시장의 평균에 꾸준히 올라타는 전략이다. 투자의 승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게임이다. 문제는 늘 똑같다. 지금 사도 될까? 누구나 시장이 최고점을 찍을 때 두렵다. 차트를 보면 이건 너무 올랐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공포가 반복되는 동안 시장은 수십 번의 역대 최고가 를 새로 썼다. 고점이라서 못 산다. 는 말은 결국 나는 영원히 못 산다. 는 말과 같다. 시장에선 이런 말이 있다. 타이밍 더 마켓 비트스 타이밍 더 마켓. 즉, 언제 들어가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의 시뮬레이션을 보자. 어떤 사람은 매년 바닥을 정확히 맞춰서 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요일마다 샀다. 또 어떤 이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서 적립식으로 투자했다. 놀랍게도 신의 손으로 바닥을 맞힌 사람보다 그냥 꾸준히 산 사람이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고점 무섭다. 며 시장 밖에 머문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보았다. 이게 말해주는 건 단 하나다. 시장 예측보다 중요한 건 참여의 지속성이다. 당신이 매달 자동이체로 일정 금액을 넣는 순간 이미 시장의 변동성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안의 공포다. 하락장이 오면 사람들은 숫자보다 감정으로 반응한다. 이번엔 다르다. 는 말에 흔들리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하는 불안이 습관처럼 밀려온다. 이때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루틴이다. 루틴은 투자자의 멘탈을 지켜주는 방패다. 일정한 날, 일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매수한다면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다. 투자일이 오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뉴스가 시끄러워도, 시장이 출렁여도 당신의 루틴은 그대로 간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장기적으로 은퇴의 삶을 바꾼다. 하락장에서 망했다가 아니라 이번 달은 조금 더 싸게 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이 심리적 차이는 결정적이다. 같은 시장에서도 어떤 이는 공포로 팔고 어떤 이는 병정 속에 사들인다. 많은 초보 투자자가 ETF를 고를 때 수수료에만 집중한다. 물론 비용은 중요하다. 하지만 수수료 0.3% 차이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다. 내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구조인지, 시장이 흔들려도 루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내 상황에 맞는 계좌를 쓰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든다. 장기 투자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구조다. 예측이 아니라 습관, 단발적인 수익이 아니라 꾸준한 시스템. S&P 500은 그 시스템의 뼈대가 되어줄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도구다. 이제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 언젠가 사야지가 아니라 이번 달 며칠에 살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 날짜를 캘린더에 넣고 자동이체를 걸면 된다. 그날이 오면 그냥 사는 것이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뉴스가 떠들든 말든 당신은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면 된다. 그게 바로 S&P 500일 그냥 이렇게 사는 법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투자란 결국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대부분의 초보는 ETF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수수료부터 봅니다. 물론 비용은 중요합니다. 다만 장기 투자에서는 눈에 보이는 비용보다 구조가 만드는 비용이 더 무섭게 작동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은퇴 목표라면 투자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과 제도, 그리고 돈을 꺼내는 방식이 내 삶의 난이도를 바꿉니다. 똑같이 S&P 500을 사도 어떤 사람은 관리가 쉬워지고 어떤 사람은 해마다 계산이 복잡해지고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깎이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뭘 사지가 아니라 내가 오래 들고 가기 쉬운 방식은 뭐지?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직투, 진짜 차이는 편의성이 아니다.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사는 길이 있고 미국 상장 ETF를 직접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뭐가 더 이득으로 단칼에 자르려 해요. 하지만 그 질문은 초보를 흔들리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의 중심을 바꾸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국내 상장 ETF의 장점은 대체로 익숙함과 관리의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원화로 사고 팔 수 있고 접근이 쉽고 계좌 관리가 편합니다. 반면 미국 직투는 선택지가 넓고 상품의 다양성이 있고 글로벌 시장의 핵심 상품을 원형 그대로 접한다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은퇴 목표에서 중요한 건 상품의 매력보다 내가 그 구조를 몇십 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국내냐 해외냐보다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계좌입니다. 계좌가 바뀌면 투자 난이도가 바뀐다. 에서 계좌는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계좌는 투자자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이 돈은 쉽게 뺄 수 있나, 세금은 어떻게 붙나, 중간에 흔들릴 때 팔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나 같은 것들이 전부 계좌에서 결정되거든요. 은퇴를 목표로 한다면 투자 계좌는 결국 미래의 생활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흔들리면 내용물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그릇이 튼튼하면 시장이 출렁여도 내가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초보에게 가장 위험한 실수는 종종 ETF를 잘못 고른 것이 아니라 계좌를 아무 생각 없이 고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S&P 500 이름만 보고 안심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예상보다 깎이지 같은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부터 투자 루틴이 무너지고 루틴이 무너지면 장기 투자 자체가 흔들립니다. 결정을 쉽게 만드는 방법, 순서를 바꾸면 된다. S&P 500 투자를 오래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히 고르려 하지 않아요. 대신 결정 순서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먼저 내가 이 돈을 얼마나 오래 묶어둘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 다음 내가 관리하기 쉬운 방식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조 안에서의 S&P 500을 담는 방법을 고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투자 실패가 마음이 급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품부터 고르고 타이밍부터 재고 그 다음 계좌를 맞추려 하면 수습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계좌와 구조가 먼저 정리되면 상품은 오히려 단순해져요. 결국 S&P 500인 어떤 이름의 ETF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키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은퇴 투자의 핵심은 수익률보다 인출 스트레스다. 이제 은퇴를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절에는 지금 더 벌고 싶다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이 돈을 꺼낼 때 마음이 변할까? 시장이 흔들려도 생활비가 흔들리지 않을까? 퇴 이후엔 계좌 잔고가 늘어도 변동성이 크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좋은 상품을 들고도 스스로 무너져요.
시장이 빠질 때 생활비를 꺼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면 공포는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은퇴가 목표라면 S&P 500을 산다는 건 주식 100%로 끝까지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이다. S&P 500인 강력한 엔진입니다. 하지만 은퇴 투자는 엔진만으로 달리는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자산 배분은 그 서스펜션입니다.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면 상승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하락장에서는 심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반대로 적절한 분산이 있으면 수익률이 약간 덜 화려해 보여도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은퇴 후가 편해진다는 말은 바로 이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리밸런싱은 더 단순합니다. 올라간 자산은 조금 덜어내고 내려간 자산은 조금 채우는 겁니다. 예측이 아니라 규칙이에요. 지금은 오를 것 같다. 같은 감을 버리고 원래 비중으로 돌아간다는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이 규칙 하나가 은퇴 이후에는 생활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흔들릴 때 사람이 가장 취약한 이유는 결정해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리밸런싱은 결정을 줄여줍니다. 결정이 줄면 공포도 줄어들어요. 국내 ETF로 가든 미국 직투로 가든 실수만 피하면 된다.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가 낫냐, 미국이 낫냐 라는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마다 계좌, 소득 구조, 투자 기간, 심리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정답을 찾기보다 실수를 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초보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는 이렇습니다. 시장 뉴스에 따라 계좌와 상품을 자주 바꾸는 것. 처음부터 복잡한 구조를 만들고 관리가 힘들어지는 것. 내가 감당 못하는 변동성을 만들어 놓고 하락장에서 포기하는 것. 은퇴 자금인데도 단기 수익에 마음이 흔들려 루틴이 무너지는 것.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시작한다. 난이도가 낮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 있어서 감정이 개입할 틈이 적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수 점검 리밸런싱이 진행된다. 국내 ETF든 미국 직투든 이 원칙만 지키면 큰 실수,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결국 은퇴 투자는 최고의 선택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질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임입니다. 은퇴 후가 편해지는 마지막 퍼즐, 점검은 적게, 규칙은 강하게.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주 점검하고 계속 손대면 더 잘 될 것 같다고요. 하지만 장기 투자는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투자 계좌를 매일 들여다보면 단기 변동이 마치 내 인생의 위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루틴이 흔들립니다. 은퇴를 목표로 하는 장기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하락 자체가 아니라 하락 때 내가 해버리는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평소에는 단순하게 유지하고 점검은 적게 하되 정해진 규칙은 단단하게 지키는 것. 게 가능한 구조가 바로 S&P 500 플러스 루틴 플러스 자산 배분 플러스 리밸런싱입니다. 이 네 가지가 붙으면 투자라는 게 갑자기 복잡한 게임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됩니다. 마무리, S&P 500인 상품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여기까지 오면 제목이 다시 다르게 읽힙니다. S&P 500은 그냥 이렇게 사면 돼요.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생각을 맞추는 것, 애쓰지 말고 지키는 것 S라는 뜻입니다. 예측을 버리고 구조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퇴후가 편해지는 사람들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이깁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루틴을 지키는 쪽으로 자신을 설계합니다. 결국 은퇴 투자의 목적은 숫자를 키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삶, 내 시간을 되찾는 삶, 시장이 출렁여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삶, 그걸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내게 맞는 구조를 고르고 S&P 500을 담고 루틴을 고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간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게 은퇴를 편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